네, 매주 월요일에는 정치권 현인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현근택 변호사, 신인규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왜 힘이 없으세요? 신 변호사님 힘이 없으시니까 제가 발음이 꼬였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근데 오늘 약간 네. 아침에 좀 비가 좀 살짝 온 것 같기도 맞아요, 하고. 비 왔어요. 네, 네. 그래서 약간 날씨의 변화 때문에 조금 목이 좀 잠긴 것 같아가지고. 가을엔 저기 남자에게 가을 남자가 살짝 그런 것 같아요. 일리 있어요. 지금 예, 아마 예. 내년이죠. 결혼 언제? 내년 4월입니다. 4월. 내년 봄에 합니다. 네. 보면 마음이 흔들리나? 네, 마음이 아유 이거 큰일 날 말씀을. 그거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근데 아닙니다. 진짜 확고합니다 저는. 거예요? 네, 좋은 가정에 대한 꿈이 확고하기 때문에. 예. 신 변호사님 결혼하시거든요. 네. 내년 4월 며칠이에요? 4월 며칠이에요? 식목일에 나무를 심고 저는 가정을 심기로 했습니다. 4월 5일. 식목일에? 딱 4월 5일. 4월 5일. 토요일. 주례 선생님은 누구예요? 주례 선생님은 저희 이제 교회 목사님. 네, 저희 둘을 이제 신앙적으로 잘 이렇게 해주시는 우리 목사님. 목사님이. 그럼 교회에서 하는구나. 아니죠, 이제 예식장에서. 예식장. 예. 왜 교회에서 안 해요? 교회가 좀 작아가지고. 많이 못 갔으니까. 많이 올 것 아유, 같으니까. 뭐 이거 신라 호텔에 사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자, 하여튼 그 비가 간 밤에 서울은 비가 좀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계신 지역에도 비가 왔습니까? 궁금합니다.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소통 방송 함께하면서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하하호호 즐겁고 유쾌하게 정치권 해설을 해드려야 되는데 상황은 매우 엄중하고 엄혹하다. 매주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게 돼서 많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대표회담 어떻게 보셨어요? 현 변호사님부터 듣겠습니다. 일단 뭐 한 거는 의미가 있어요. 한 거는 의미가 있는데 뭐 내용은 잘 없으니까 그러니까. 알맹이는 없잖아요. 네. 이게 결국은 이제 왜 그런지는 뭐 이따 얘기 나오겠지만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거는 의미가 있지만 실속 내용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점수를 준다면 한 65점. 65점? 네. 우리 신 변호사님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진 찍기 위해서 여야 당 대표가 11년 만에 만난 건 아닐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사진 찍은 거의 의미를 찾기에는 너무 좀 빈궁하고. 네네. 저는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이제 큰일 났다 한동훈이죠. 큰일 났다 한동. 네,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그 동안에는 수면 아래 내재된 상태에서 위기가 존립했다라면은 이제는 그 수면 아래 있던 위기 자체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정말 한동훈 대표는 본인의 대표직이 위태로운 지경까지 이제 멀지 않아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태로운 본인의 현 상황을 그대로 노출한 거 아닌가. 저도 뭐 점수를 표현하자면 한 50점 정도 저도 주고 싶습니다. 50점? 그러니까 만난 거 자체의 의미 외에는 이제 한동훈 대표는 큰일 났어요. 그래요? 네. 큰일 났어요?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큰일 났는지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제가 지금 비 왔는지 여쭤봤더니 서울 강서는 비 왔습니다. 인천, 부천 비 왔어요. 대구는 비가 너무 안 와서 걱정입니다. 인천 부평 비 왔어요 하셨고요. 부산은 쨍합니다. 그리고 신 변호사님 얘기 나면 귀엽겠당. 귀엽겠당 하셨어요. 애기들은 다 귀엽죠. 다 귀여워요. 애기들 귀엽습니다. 다 귀여운데 신 변호사님 얘기는 더 특별히 귀여울 것 같다고 시청자분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지금 사실상 국정 운영이 제대로 그쵸. 돌아가지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화가 나 있잖아요. 계속 화를 내고 연찬회도 안 가. 심지어 87년 유월항쟁 이후에 87년 개헌국회 이후에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 안 오는 거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면 안 가. 밥도 안 먹어. 국회 개원식도 안 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의료대란 문제 같은 경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되는 문제인데 문제 없어. 잘 돌아가고 있어. 비상체제 잘 되고 있어. 경제도 잘 되고 있어.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생각으로 들어가 보면 예전엔 야당은 우리 편 아니고 적이었는데 여당은 그나마 내가 통솔을 하고 내가 관리하고 내 뜻을 많이 받아줬는데 한동훈 대표 되니까 이제 여당도 내 편 아니네? 아닌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찬회도 안 가고 그다음에 지금 개원식도 안 오는 거잖아요. 혹시 이제 한동훈 대표한테 경고를 하는 거죠. 계속 이재명 대표 따라가지고 뭐 특검법을 한다든지 뭐 민생 25만 원 지원법
특검법을 한다든지 이러면 진짜 끝장이야. 네. 자리가 흔들릴 수 있어.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 주는 거기 때문에 네. 제가 봐도 지금 신 변호사 얘기처럼 한동훈 대표의 한계를 이번에 딱 보여준 거예요. 최상병의 채자도 못 꺼내죠. 민생정부의 민자도 못 꺼내죠. 의료 지금 의료 문제에 대해서도 의자도 못 꺼내죠. 말도 못 꺼내잖아요. 그만큼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이 굉장히 이제 수세적인 입장인 건데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상병 문제 특검법에서 논의한다. 아니면 뭐 의료 대책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물론 이제 의대 증원 문제는 법이나 예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는 있겠지만 정치가 법대로만 하면 되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뭔가 만들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논의 기구라도 만들어야 사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뭔가 돌파가 생기는데 어찌 보면 이제 그거 자체를 꺼내지 못하게 한 거잖아요. 언급을 안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한동훈 대표가 그럼 앞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결국 야당과의 협의를 하는 과정 통해서 본인이 약간 공간을 찾아나가야 되는데 그 공간 자체를 본인이 찾을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해버린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당내에서도 오히려 아니 뭐 야당에서도 야당하고 얘기해서도 그거 얘기도 안 했는데 왜 여당에서 이런 얘기해요?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어요.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현재 상황을 좀 진단해 보자면 아까 옹졸한 태도 말씀해 주셨는데 무식하고 무책임하죠. 이 두 개가 다 있고요. 아니 보통 우리가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기분 나쁘고 수틀리는 일 많이 겪고 살거든요. 네. 근데 기분 나쁘고 수틀리다고 해서 회사 안 가는 국민 있습니까? 학생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아 저도 수틀리고 기분 나쁜 일 많아요. 그래도 할 일을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할 수 있는가? 이게 전 하나의 포인트인 것 같고 또 하나의 이 무식함은 왜 그러냐면 국회 개원에 그 대통령이 불참한 게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화된 이후에. 근데 그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가서 축사하고 서로 격려하는 것은 국가 원수로서 지위로 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대접받는 날이에요, 사실상. 근데 이거를 스스로 안 가고 본인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그냥 용산 궁궐안에 갇혀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굉장히 좀 무식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한동훈 대표는 뭐 논란이 많잖아요. 뭐 바지 사장이다, 뭐 반바지다, 뭐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저는 쫄바지 같아요. 쫄바지. 그러니까 쫄아 있어요. 네, 쫄아 있는 바지라 해서 쫄바지인데 이제는 그 쫄바지조차도 자기 쫄바지가 아니고 빌려 입은 쫄바지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빈약한 거죠. 네. 네, 쫄바지 자체도 자기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이거는 한동훈 대표가 그 윤석열 대통령과의 큰 숙제가 있죠. 그게 뭐냐면은 결국은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 구술을 한 고집불통의 대통령을 변화시켜야 되는 과제를 한동훈 대표가 갖고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쉽냐고요.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일을 지금 하면서 결국 두드려도 대통령실이 안 바뀌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한테 SOS를 친 겁니다. 살려달라고. 근데 살려달라고 SOS를 쳤는데 역시나 본인이 갖고 있는 대표로서의 그 쫄바지로서의 근원적 한계 때문에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사람과 이재명 대표가 회담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결과물은 빈손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왜 큰일 났다라고 하냐면요. 오늘까지는 어떻게 유야무야 넘어갈 수가 있어요. 오늘도 최고위원회 회의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어제 그 합의한 거 있잖아요. 하나만한 합의. 네. 아무 의미가 없는 합의인데 그걸 또 부연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혼자 각주 달고 있던데 이거 한 일주 내용 태울 수 있습니다. 그럼 일주일 뒤에는 뭘 갖고 하죠? 그러니까 최혜병 특검에 아까 치읓자도 못 꺼냈다 하셨는데 최혜병 특검은 본인이 꺼낸 얘기입니다. 자기가 한 말을 스스로 못 지키고 이걸 언제까지 도망가냐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조만간 한 일주일 뒤부터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이제 밤잠 못 이루는 밤을 더 지낼 수밖에 없다. 매우 더 외로워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댓글창에 쫄바지 너무 적확한 표현. 아 그게 쫄아 있다라는 뜻입니다. 쫄아 있고 위축되어 있는 바지라는 뜻이니까 중의적 표현이지 네. 뭐 누구를 뭐 제가 이상하게 표현하는 게 아니니까 막 네. 상상하고 이러지 마세요. 그냥 쫄바지다. 네. 쫄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신변 최고 막 이런. 근데 빌려 입은 것도 좀 강조해 주십시오. 빌려 입은 겁니다. 아니 그래서 렌탈 쫄바지가 지금 렌탈 쫄바지. 이거 반납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쫄바지 표현이 정확한 것 같은데 네. 결국은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에 굉장히 좋은 기회였어요. 맞아요. 계속 이제 국민 눈높이를 얘기하고 왜냐하면 최상병 특검법이나 아니면 이제 의대 증원 문제는 국민 여론조사를 해보면 다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율이 훨씬 높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걸 이용해야 되거든요. 평소에는 이제 국민 눈높이를 얘기하는데
그거를 실현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결국 국회에서 하는 거예요.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그렇죠. 맞잖아요. 네. 국룰 눈높이 맨날 떠들면 뭐해요? 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야당 핑계를 대면 돼요. 네. 우리가 뭐 하나 주고 예를 들어 본인이 받고 싶은 거 하나 받고 네. 검토법 이런 하나 받고 그럼 야당도 뭔가 하나 내놓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정치는 협상이거든요. 대화와 타협과 그다음에 주고 받아야 돼요. 기본이니까 기본인데 본인이 그럼 줄 수 있는 걸 주고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거를 안 하면 사실은 그러면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당내에서도 뭐 주경호 대표라든지 다른 분들은 그거 하면 안 돼. 그다음에 우리는 다 의대 문제도 다 대통령 뜻 따라갈 거야. 다 이러고 있잖아요. 최상병도 하면 안 돼. 제3자도 하면 안 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눈높이로 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전혀 저는 생각이 안 나요. 뭘 할 건지. 근데 방금 전에 이제 김의영 의원님 왔다 가셨는데 일단 지금으로서는 한동훈 대표가 당 내부의 어떤 그 역학관계 때문에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처지다. 그래서 일단은 최혜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제3자 특검안을 내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하고 그리고 다시 재의결 국면이 됐을 때 일종의 구국의 결사대 같은 거를 10명을 조직을 해가지고 이 산을 넘어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용기 있게 나아갈까요? 아니면 정치- 여기서 또 깨갱할까요? 그러니까 정치를 그렇게 좀 뭐랄까요, 좀 졸렬하고 네. 좀 비겁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뭐 제2결 왔을 때 뭐 한동훈 파들이 뭐 소위 말해서 반란표를 던지는 네. 이런 것도 구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제가 아까 비판하는 건 뭐냐면은 본인이 얘기한 내용을 스스로 못 지킨다라는 것은 정치인의 신뢰를 잃는 것도 있지만은 더 심각한 문제가 당내에서 자기가 얘기한 거를 관철시킬 의원들 10명도 못 모은다라는 얘기는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63%의 지지를 받았다라고 한동훈 대표가 늘 본인을 표현하던데 그리고 심지어 이번에 연찬회에서는 자기 스스로를 제가 당대표입니다라고 당대표 입에서 그게 나오는 이 지경에 10명도 못 모은다라는 거는 리더십이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반증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당대표를 더 합니까? 그냥 쫄바지 사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이재명 대표에게 저는 한동훈 대표가 SOS를 친 거다. 그러니까 자신의 고립을 뭔가 국회 시간을 통해 가지고 주도권을 회복해 보려고 했는데 그렇다면 어제 어디까지는 나와줬어야 되냐면은 최혜병 특검 반드시 한다. 합의한다. 네. 어떤 형태인지 그거는 실무적으로 협상해서라도 언제까지 한다. 요거까지 나왔으면 어제 용기 낸 거고 쫄바지에서 제가 쫄자 빼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쫄쫄바지로 가야 돼. 이제 더 쪼여요. 이제 손 못 쉬어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네. 실권이 없다고 했는데 실권 없으니까 본인이 어제도 합의문 보십시오. 다 추후 협의한다예요. 아니 추후 협의한다라는 합의문을 쓰면요. 왜 8개항만 합의합니까? 한 80개 합의를 하지. 추후 협의인데. 10억도 하고 뭐 20, 아니 100억개도 아니 하고. 그 윤석열 화법으로 제가 하면은 네. 그거 왜 25만 원 줍니까? 100억씩 주지. 뭐 이런 거랑 그러니까. 똑같아요. 100개 합의하지. 네, 왜 네. 8개밖에 안 했는지가 의문이고. 네. 전 어제 한동훈 대표가 뭐에서부터 밀렸냐면 정치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의제를 보십시오. 의제가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의대 문제는 현장에서 채택을 해버렸죠. 그건 아주 잘한 겁니다. 근데 합의된 의제에 이미 의대가 빠져 있었고요. 의대 증원 문제가. 그리고 합의된 거는 금투세, 민생 25만 원 민생지원금 그리고 최혜병 특검. 금투세 폐지라는 거는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어떤 걸 안 하겠다라는 거니까 그거 말고 본인이 뭘 하겠다. 야당을 협의해서 주고받을 걸 본인 거를 갖고 가야 되는데 의제에서도 한동훈 대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다 이재명 대표가 하고 싶은 걸 내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당 야당이 바뀌어 있어요 지금. 누가 여당이냐? 아 이재명 대표가 여당이죠. 미래 대통령이죠 지금은. 네.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없기 때문에 물론 어제도 모두 발언에서 뭐 지구당 폐지라든지 뭐 재외 국민들 뭐 선거권 문제 이런 거 지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사안 중에 한동훈 표 본인이 하고 싶은 내용을 가져가서 이재명 대표랑 주고받을 거 주고받고 합의안을 만들어 와야 그래야 본인의 이슈 주도권도 생기고 당내에서 목소리도 커지는 건데 어제는 그냥 이재명 대표랑 사진 한번 찍었다 뿐이지 뭔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근데 상당히 공격적이었잖아요. 상임위원장에서는. 근데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되게 아, 그래요? 수줍어하고 약간 그 부끄럽대요? 정치 신입생 그런 네.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계셨던 분들은. 근데 사실은 본인 되게 스타일 공격적이지 나오더라고요. 않았다는 왜냐면
한동훈 대표가 눈에 얘기하지만 보면은 민주당 의원이 뭐 재판받고 있죠. 뭐 옛날에 뭐 했죠. 그러니까 잘못을 약간 지적하는 스타일. 그런 스타일로 계속 이제 본인의 맞아요. 빌드업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도 보면은 뭐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존중할 거면 그 얘기를 거기서 뭐하러 해요. 그러니까. 그 당연한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할 필요 없는 당연히 게 존중하지. 그런 얘기하면 상대방을 자극하는 거거든요. 거죠. 그렇죠. 그럴 필요 없는 건데. 현금살포 막 이런 거. 그렇죠. 현금살포. 용어 사실은 자체가. 뭐 그러니까 약간 이제 보수 이쪽에서 쓰는 용어긴 한데 굳이 그럴 필요 없죠. 그 지지층을 의식해서 그랬다고 봐야 되나? 아니 평소에 화투예요. 평소에 그러니까 평소에. 상대방의 약간 약점이나 아니면 상대방이 약간 곤란할 말들을 지적하면서 본인의 얘기를 하고 싶은. 근데 여당 대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말씀처럼. 근데 한동훈 대표 입장이 저는 아마 그래서 이 40분 동안 이 합의문 만드는 40분 동안에 독대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배석자들 빼고 수석 대변인 정책위장들 빼고 무슨 얘기는 했을까 궁금한데 아마 이재명 대표가 많이 좀 달래거나 용기를 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처럼 한동훈 대표 입장이 지금 당내에서도 지금 완전 3연초가잖아요. 본인이 사실은 이번에 이거라도 안 했으면 당대표 내에서 한 게 뭐야 한 달 동안 그냥 인사한 거밖에 없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한 게. 그리고 지금 정기국회 가면은 뭐 더 할 게 없죠. 그렇게 되면 대표로서 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나마 한 달 만에 뭔가 모양을 만들어줬으니까 고마운 생각 가져야 되는데 실제 그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마 독대에서 이재명 대표가 아마 여러 가지 좀 정치적인 그 조언을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도 하고 뭔가 이제 공간을 만들어냈을지 아까 이제 김우영 실장 얘기처럼 뭐 열명 결사대 이런 건 쉬운 일이 아니고 희망사항이고 어떻게 하면 공간을 만들어가는가 결국은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만들지 못하면 본인도 죽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좀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뭐 뭔 얘기를 했냐 이러니까 바로 얘기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 좀 공감대 만드는 말들을 조언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정치 초보인 것도 문제지만은 이분이 지금 극명한 한계가 원내대표의 한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자기가 10명을 모으러 어디 의원회관도 못 다니잖아요 지금 사실은. 의원회관도 뭐 의원들만 들어가지 본인은 매일 그거 뭐 어떻게든 해야 될 텐데 저는 원내대표로서의 한계 그리고 좀 당내에서 완전히 고립돼 있거든요. 좀 어떻게 보면은 가끔은 좀 불쌍해 보일 정도로 고립돼 있어요. 너무 안 돼 보인다라는 거고 제가 그 한동훈 대표의 권위가 흔들리는 제가 아주 그 극명한 증거를 하나 대자면은 아주 그 유력한 증거인데 배현진 의원을 잘 보시면 돼요. 배현진 의원 이게 아주 그 이분이 그 권력의 바로미터. 마치 그 골프장에서 골프 선수들이 바람을 체크하듯이 이 플릭 같은 분이거든요. 플릭 같은 분. 아 바람의 그거니까 권력의 향배. 바로 누워. 눕는 정도가 아니라 권력 앞에 바로 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원래 홍준표, 윤석열, 한동훈까지 온 분 아닙니까? 우리 경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현진 의원이 행동대장 했어요. 막 이철규 의원 물어뜯고 막 그 난리 쳤거든요. 뭐 통화 녹취도 까고 이러면서. 근데 배현진 의원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요즘에. 굉장히 조용해. 근데 이거를 어떤 분들은 사무총장 안 시켜줘서 삐졌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삐졌을 수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배현진 의원이 웃고 있을 수도 있다. 아, 사무총장 안 하길 잘했다 이 체제에서 좋아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찌 됐든 배현진 의원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건 팩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배현진 의원 이름을 검색해봤어요 뉴스에서. 그랬더니 4일 전에 의원 친선 축구 대회 한 거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배현진 의원조차도 행동대장으로 안 싸워주잖아요. 이게 바로 한동훈 대표가 지금 당에서 얼마나 지금 리더십이 없는가 이걸 저는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보고 지금 극우 유튜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 지금 한동훈 나가라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재명 대표랑 사실 어제 손잡고 어제 최혜병 특검 해결했었어야 되거든요. 그걸 또 못 해버렸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큰일 났다.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본인을 위해서 싸워줄 의원이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저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그 이재명 대표가 오늘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본인이 좀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40분 동안 단둘이 무슨 얘기했냐 궁금한데 본인이 이제 이재명 대표의 직접 워딩인데요. 한동훈 대표와의 만남이 허심탄회하게 대화가 있었고 상당히 진전된 대화와 공감이 있었다. 그리고 허심탄회하고 솔직한 대화가 오가서 여야 간에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경쟁할 것은 경쟁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특히 민생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합의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합의문에 담기지 않은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됐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에서 입법하거나 정책을 입안하는데 상당히 진전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고를 했습니다. 민생 회복을 위한 각종 조치들, 자영업자 부채 문제, 가계부채 완화 이런 조치들을 위해서 신속하게 입법적 성과를 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늘 아침 마치 화답을 하듯이 한동훈 대표도 속보가 나오기를 민생 공통 공약 추진 협의 기구는 패스트 트랙을 만드는 것이다. 예, 격차 해소를 시작하겠다. 이 격차 해소가 조금 뜬금없긴 한데 격차 해소를 시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화났나?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제 그 여야 당대표 간에 약간 질투하나 보다. 질투. 한 라인이나 이것 정도는 형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그쵸. 40분 정도 얘기하면 서로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거고. 기구를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솔직하게 얘기는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합의문이라든지 기자회견 아시겠지만 뭐 속내는 얘기 못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곤란한 입장이에요. 뭔가 성과를 내야 돼. 네. 예, 본인이 원내이기도 하지만 성과를 내지 않으면 그러니까 꼭 쟁점뿐만 아니라 당대표의 성과는 예를 들어서 민생에 대한 뭐 지원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저소득층 문제라든지 그거는 사실 타협의 여지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아마 이재명 대표가 역할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사실은 공간이 생겨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뭔가 되거든요. 당내에서도 아무 입지가 없으면 지금 뭐 핫바지라 그러는데 그 바지조차도 뭐 진짜 쫄아들고 있죠. 쫄바지가 압박하고 있다고 있어요. 그러니까 쫄바지가. 사실은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될 거다. 그럼 이재명 대표도 아마 정치력을 좀 발휘해서 네. 한동훈 대표 어찌 보면 좀 뭐 편들어준다기보다는 좀 살려주는 거예요. 사실은 기사회생이라도 좀 공간을 네.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김우영 의원은 한동훈 일병 구하기? 숨통 틔워주기. 구하기죠. 한동훈. 근데 이게 좀 잔인한 게 사실은 한동훈 대표는 지금 정치적으로 사망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산소호흡기 달아주는 거예요. 못 죽게.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네. 보십시오. 한동훈 대표는 어제도 민생 패스트트랙 등 정치 복원을 말하고 있어요. 좋은 말이죠. 네. 다 국민들이 원하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반국가 세력 사이비 지식인 때려잡자. 네. 정치 파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싸움을 얘기하고 있고 한동훈 대표는 처음이라잖아요. 그렇죠. 비정상이라니까 이거 정상화시켜야 된다고 좀 이상한 얘기하고 있는데 네.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사실상 인식 자체가 근본이 다른 이런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여기서 민심의 지지를 받고 국민 대중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하라고 하는 걸 지금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정치 복원만 입으로 떠들어대면은 국민들은 야 저것 봐라 한동훈 또 거짓말하네 입만 살았네 나불나불거리네 또 깐족거리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 말이 앞서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재명 대표의 그 말씀도 다 좋은데 결국 한동훈 대표가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고 그러려면 원내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동의를 해줘야 한동훈 대표가 그 말을 지킬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추경호 원내대표는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 정부하에서 기재부 장관 했고 윤석열 사람으로 지금 완전히 대놓고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한동훈 대표가 본질적으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뀌고요. 제가 제 자신 바꾸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제가 구수까지 한 그 고집불통을 바꿔낸다?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사실 김건희 여사도 아마 윤석열 대통령 못 바꿀 거예요. 근데 그걸 한동훈 대표가 한다? 무슨 수로 합니까? 그거 할 거면 진작했지. 지금까지도 못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쫄바지가 더 단단하게 쪼여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제 쫄면을 먹을 수밖에 없다. 쫄면을 먹을 매우 쫄리니까. 그래도 민주당 입장에서 이 한동훈 대표를 끼워줘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대표 산소호흡기를 계속 달아주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몇 주를 버틸까요? 쫄쫄이 그 압박이 오는데 네. 쉽지 않거든요 현실적으로. 산소호흡기만 다는 게 아니라 뭐 인슐린도 넣고 비상약도 넣고 해야죠. 아니, 고무줄도 좀 늘려주고 영양제도 넣고 해야 되는데 고무줄도 늘려주세요. 사실은 국회 대 대통령 구도가 되는 건 민주당 입장에서 야당 입장에서는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 개원식도 안 오고 이러면 이제 국회의원들도 본인들은 말로는 뭐 그렇지만 약간 무시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회 대 대통령 지금까지는 이제 여야 구도였기 때문에 여당이 네. 완전히 섰지만 국회 대 대통령 구도가 된다? 그럼 많은 부분에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거부권 행사했을 때도 대통령이 우리를 무시하는데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어찌 보면 야당을 잘 이용해서 아니면 그런 뭐 협의국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과연 그만 할 수 있을 그 사실은 정치적인 좀 공정의 경력이 있으면 그렇게 해요. 본인 입으로 안 하더라도 야당을 통해서 하게끔 실질적으로 물밑에서 이루어지게끔 해야 되는데 네. 그걸 과연 할 만한 정치력이
전략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저는 약간 예상해 보자면 한동훈 대표가 뭘 발의해서 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특검법은 한 번 더 붙이고 네. 표결에 붙이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어차피 무기명 투표로 재의결을 하게 돼 있잖아요. 네네네. 이제 절차상 거기서 아마 한동훈 대표가 물밑에서 좀 작업을 해서 한 15명 정도 네. 그 정도 반란표 내신 소신표 그걸 좀 만들어내는 식으로 하지 않을까. 확 변화될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한동훈 대표는 그거 외에는 특검법을 네.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이랬잖아요. 아니 그렇게 급하면 민주당이 좀 내달라고. 맞아요, 그랬어요. 아니 자기 법을 왜 남의 당한테 내달라고? 그럼 민주당 대표로 하든가. 네. 왜 당을 잘못 입당해가지고 민주당 당원을 하세요. 입당 원서를 당비를 민주당으로 내세요. 아니, 당비를. 신변사님 지금 거의 구구 유튜브처럼 발언하고 있어. 아 제가 요즘에 그 신의 한인가 그분과 제가 한동훈 대표에 대한 스탠스는 거의 일치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분은 막 욕을 해요. 그러니까 40분을 뭐 이놈 저놈이 아니라 더 심한 욕을 하는데 저는 진짜? 욕은 못하지만 아니 방송에서 욕을 한다고요? 욕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이고야. 굉장히 심한 말까지 하는데 뭐 굉장히 비하적인 말까지 하는데 저는 뭐 그렇게는 안 하지만은 인식은 되게 비슷해요. 한동훈 대표에 대한 인식은 문제인식은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어제까지는 그래도 조금 합의하고 뭔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끝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동훈 대표가 오늘 아침에는 또 다시 민주당 공격에 나섰는데 계엄입니다. 민주당이 그 소위 얘기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근거를 대라. 사실이 아니면 이것은 국기문란이다. 예,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우리도 모르게 이런 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냐. 어?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위원들을 오늘 아침 회의에서 한동훈 대표가 쭉 둘러보면서 여기서 계엄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안 되나? 비슷했어요. 아주 비슷해요. 아니 더 빠르게 하시면 더 똑같아요. 내가 사실 더 빠르게 하세요. 더 나는 똑같아. 인간 복사기인데 안 되네. 되셨어요 방금. 톤은 비슷했어요. 이상민 데려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엄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 분이 계시냐라고 물었고 우리가 모르게 대통령이 준비하고 있다는 거냐. 만약 그렇다면 저희에게 얘기를 해달라.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근거를 제시해달라. 계엄 얘기는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김민석 최고위원이 민주당이죠.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근거는 차차 제시하겠다고 했다. 너무 무책임한 얘기 아니냐. 무책임한 얘기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사실이 아니면 국기문란이다 이런 건데 자 현 변호사님 이게 민주당 사실은 근거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도 아직 뭔지는 모르겠지만 네. 사실은 이게 기시감이 있잖아요. 지금 추미애 대표 때 네. 추미애 대표 2017년인가요? 16년인가 그랬대 그랬죠. 그때 추미애 대표가 이 계엄령 얘기 꺼내서 난리가 났었어요. 당내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뭔 얘기냐. 근데 나중에 어쨌든 이 뭐 조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계엄 문건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걸 뭐 기소했냐 말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어쨌든 그런 상황을 가정한 뭔가 시나리오는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뭐 국방부 장관도 국방부 장관이지만 기무사령관이 가장 문제가 됐던 거예요. 기무사령관이 아시겠지만 전두환 80년대에도 계엄을 하면 기무사령관이 모든 수사권이라는 걸 가져간단 말이에요. 네. 하필이면 그 여러분 들어보면 알겠지만 충안고 출신 장군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몇 명 안 된다 그러더라고. 역사 출신도 많지 않고. 그런데 하필이면 국방부 장관하고 딱 기무사령관을 고등학교 후배로 딱 그다음에 거기 행안부 장관까지 행안부 네, 장관이 네. 또 일반적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의심을 받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그때 당시에도 박근혜 정부 때도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막 이랬거든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거 전혀 상정 안 하고 있다. 그럴 우려가 없다. 네, 네. 국민들은 그 뭐 우리가 뭐 계엄령 이런 거를 생각하거나 이런 걸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그다음에 쟁점이 뭐냐면 네. 국회가 당연히 과반 찬성을 하면은 계엄 해제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국회 개헌을 못하게 할 거라는 게 지난번에 우리 그 계엄령 문건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국회 개헌을 못하게 한다. 네. 그럼 우리는 그렇게 전혀 할 일이 없다. 우리는 안 한다. 라고 두 가지만 얘기하면 돼요. 이게 뭐 터무니없는 얘기도 하지 말고 왜냐하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다시 아니 왜냐하면 반국가 세력이라고 얘기하고 뭐 압력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네. 반국가 세력 야당 시민단체 압력하고 있으니까 다 잡아들여야지 그러겠네 그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야당 국회의원도 반국가 세력이고 뭐 압력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체포해야지 이런 식으로 논리가 갈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는 위험하죠, 거잖아요. 위험하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일 아니다. 반국가 세력은 야당이나 시민단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네. 이렇게 딱 명확하게 얘기하면 돼요. 오늘 슈퍼챗이 좀 들어오는 날이네. 아까 어떤 분께서 2만 원을 써주셨고 네. 지금은 진우 S님께서 여당 대표답게 뭐라도 해봐라 추석 전까지. 예. 한동훈 2,000원. 의원. 네, 한동훈 의원. 지금 쫄면한테
하라 그러면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쫄쫄이를 너무 그러지 마. 그래도 쫄바지도 요즘 사실은 젊은 분들은 신축성이 있어요? 쫄바지 입어요. 신규 소재예요? 신규 소재? 신규 소재. 그래요? 그래서 자전거 신축성. 맞아요. 저도 우리 신축성. 집사람이 바지 사주면 딱 입어보면 엄청 쫄바지 많거든요. 그럼 너무 쫄바지라 못 입겠다 있는 게 있는데 민망하긴 한데 요즘 쫄바지 괜찮아. 괜찮아요? 많이 괜찮아요? 입어요. 다행입니다. 운동할 때. 전 압박이 들어갈까 봐 걱정한 거고. 너무 세게 압박은 안 들어간다는 입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현 변호사님. 입어봤는데 이제 다음에 우리 쫄바지 입고 아니. 한동훈 헌정방송으로 한동훈 힘내라. 한동훈 힘내라. 쫄바지. 쫄바지 방송. 저도 한번 입을게요. 한번 입을게요, 저도. 힘내라고. 힘내라고 지금 신인규 쫄바지, 현근택 쫄바지 준비해서 우리가 다음에 한번 쫄바지 방송 여러분. 앞에 쫄면 좀 몇 개 놔주세요. 쫄면 좀 몇 개 놔주고 쫄릴 때마다 입고 그다음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쫄티 입고 봐주세요. 그 인증샷. 괜찮다. 쫄티 인증샷. 괜찮다. 이렇게 쫄티 유행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점심 다 쫄면 드실 거예요, 제가 올 때. 네, 다들 쫄면 맛있겠다. 자, 사실 계엄이라는 건 굉장히 어마어마한 거고요. 계엄 발동되면 우리도 나잡혀갈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저는 논거 갖고 왔어요. 논거 한 3개 정도. 아니 한동훈 대표가 안 그래도 오늘 최고위 제가 보고 있는데 논거 뭐 자꾸 노래를 부르길래 제가 안 그래도 준비를 했어요. 방금. 근데 일단 전제는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랬죠? 국회에 대해서. 국회 정상화되면은 뭐 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시각에는 국회는 비정상인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건 왜 그런지 아세요? 국회가 뭐가 비정상이에요? 총선 다 치렀고 국회를 구성했는데 왜 이게 비정상이겠어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비정상이니까 비정상의 렌즈로 보면 다 비정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 반국가 세력, 다 사이비 지식인으로 보인다. 본인이 비정상이기 때문에 전 그렇다고 보는 것이고, 논거 말씀드리면 사실 계엄에 대한 거는 지금 2024년도 대한민국 민주화가 많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게 너무 어색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천 변호사님 말씀에 좀 보태자면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가 경호처장으로 갔는데 입을 틀어막다가 국방부 장관으로 영전을 해서 갔어요. 거기다가 지금 국내에 충암고가 하나의 인맥을 형성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팩트입니다. 요거까지 팩트고요. 저는 규범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데 헌법 77조에 보면 계엄에 대한 조항이 나옵니다. 여기 77조 1항에 보면요. 주체가 대통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권한인데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야 이거 나라가 공공의 안녕 질서가 너무 위태로운데 좀 맨날 위태롭다고 노래 부르고 있잖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소집해서 계엄합시다 하면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계엄하면은 77조 5항에 의해서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하고 그때 해제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근데 세상에 어떤 계엄도 국회가 해제할 수 있는 계엄은 없어요. 왜냐하면 조항은 있는데 계엄이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탱크가 국회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부터 반국가 사범으로 다 잡아넣어요. 그러면 민주당의 180명이 다 저기 어디 구치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국회를 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독재와 경향이 독재로 넘어가는 이 역사를 우리가 한두 번 봅니까? 대한민국에서도 수차례 봤던 아픔의 역사가 있었다. 이 첫 번째 논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대통령이 그동안 거부권을 행사한 걸 보십시오. 거부권도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계엄과 똑같은 대통령의 권한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의 헌법상 부여된 권한을 본인을 위해서 사유화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어떻게 본인이 수사 대상인 법안과 본인의 배우자까지도 주가 조작 특검에 대해서 수사 대상인 거를 거부할 수가 있죠? 이것은 제도 파괴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에게 형식적으로 부여된 권한도 자기를 위해서 쓰면서 제도를 파괴시켜 왔기 때문에 이 계엄도 계엄의 권한 명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계엄을 자기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쓸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이다라는 게 두 번째 논거고요. 이 세 번째 논거가 아주 중요한데 세 번째 논거는 제가 판결문 하나 갖고 왔습니다. 판결문이 뭐냐면은 이 판결은 이준석 축출 국면에서 이준석 대표 축출 국면에서 당에서 당권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당권 쿠데타. 전 그때 쿠데타가 진압하려던 저를 공격했던 저는 이제 진압 대상이었고 본인들이 이제 진압을 하면서 당권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그때 남부지법에서 그게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면서 인용하는 걸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대표 및 최고위원 회의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하여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게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 이렇게 판사님이 쓰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유명한 의도된 비상입니다. 의도된 비상. 의도된 비상.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국민의힘이 전과가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그 당권 쿠데타 전과가 있는 세력이기 때문에 이분들이요. 당에서도 비상 상황을 의도해가지고 당권을 무너뜨렸다라는 게 판결문에 나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부정합니까? 이 팩트를 이거 한동훈 대표에게 제가 보내주고 싶어요. 아니 판결문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의도된 비상과 같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것을 본인을 위해서 사유화할 뿐만 아니라 비상 상황을 의도해서 없던 비상도 만들어서라도 아니면 우겨서라도 계엄으로 갈 가능성이 1%라도 있다. 그래서 저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비정상 지도자거든요. 그럼 비정상 지도자에 대해서는 1%의 가능성까지도 저는 열어놓고 국민들이 감시 감독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논란이 되면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더더욱 계엄하기는 어려워질 겁니다. 그리고 군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해도 박정희 전두환은 군 출신이니까 그게 가능했지 지금은 군에서 따라갈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검토하고 비판하고 견제는 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전 그렇게 정리합니다. 신 변호사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 있어요. 뭐냐면 추미애 당대표 때도 계엄령 얘기를 당대표가 꺼내면서 그게 좀 군이나 여기에서 논의가 중단되고 좀 움츠러들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네. 그 당시에도 뭐 증거가 뭐냐 막 얘기 나왔는데 사실은 뭐 제보 같은 건 있었지만 정확하게 뭐 확증적으로 언론에 공개할 내용은 아니었지만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논의가 되면 여차하면 이게 만약에 탄핵 국면에 갔을 때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였거든. 탄핵 국면에 갔을 때 계엄하는 거 아니냐 이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군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 당시에도 뭐 수사받고 뭐 기소는 안 됐지만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움츠러들 수도 있고 실제로 이런 걸 기획하더라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뭐 언급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건 여당이 대통령이 아까 말씀처럼 그럼요. 기소되는 게 좋아요. 힘을 빼야 된다. 그런 면에서는 제가 보기에 이게 뭐 근거를 대면 당장 뭐 그 당시에도 우리 야당이었지만 국정원 군 부대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공개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의미는 분명히 있다. 아니 그리고 하나만 더 저는 국민들이요 뭐가 불안하고 모쿠시마 오염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일본에 대한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인데요.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문제 있다라고 비판을 하면 귀 기울여 듣고 본인의 잘못을 고쳐야 되잖아요. 반성하고.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본인들에게 반대만 하면은 그냥 그거를 괴담이다, 사이비 지식인이다 이런 식으로 반국가 세력이다라고 매도를 하거든요. 이거야말로 제가 아까 독재와 경향이라고 했는데 비정상 지도자가 보이는 특징이고요. 과거에 비상계엄을 실제로 발동했을 때도 반국가 세력을 권력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것만큼 유사한 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한동훈 대표는 논거가 없다? 요 판결문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좀 보고 읽어보세요. 의도된 비상이라는 것이 판결문에 나옵니다. 대단히 좀 위중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앞서 이제 신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뭐 아니라고 하지만 정부는 항상 만일의 사태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이 정부는 탄핵에 대해서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죠. 트라우마도 있고 또 알레르기 반응도 보이고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계속 대통령이 국민들과 어긋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이게 비상계엄이 될지 경비계엄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뭘 준비하는 거 아니야. 왜 느닷없이 갑자기 국방부 장관을 막 바꿔. 오늘 지금 오전 10시부터 국회 국방위에서 김용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김을 빼야죠. 혹시라도 이런 계획이 있다면 야당 아니 1%라도 그렇죠. 빼야 돼요. 아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매번 국민은 옳다라고 입은 살았는데 늘 국민하고는 싸우려고 들잖아요. 입 틀어맞고 이런 거짓말쟁이를 어떻게 믿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무슨 말을 해도 못 믿거든요. 이제는 거짓말쟁이잖아요. 말을 안 지켜요. 그러니까 말로는 국민이 늘 옳다 정치하겠다 말은 아주 잘하는데 유려하게 이원석 총장도 비슷한 과인데 근데 하는 행동은 늘 반대예요. 국민과 싸우고 제압하고 간첩이고 반국가 세력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 말을 국민들이 신뢰를 못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 국민들은 더 불안하기 때문에 야당이 국민을 대신해서 1%의 꺼진 불까지도 전 다시 가서 두드려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거 저는 잘했다고 봐요. 잘 얘기한 겁니다. 아니 이게 되게
난 바보님께서 또 슈퍼챗 쏴주셨어요. 아이고. 예. 5,000원. 너무 감사한데요, 네. 고맙습니다. 어느 정권에서든 여야 보수 진보가 서로 의견을 주장하고 대립했지만 국민의 눈치를 받고 여론에 의해 어느 선에서 타협을 했는데 이 정권이 지금 하는 행태는 그 자리에서 절대 내려올 마음이 없는 듯한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 이게 독재와 경향이고 이게 넘어가면 독재 되는 거예요. 탱크만 동원하면 독재 되는 거예요. 큰일입니다. 아니 절대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끝까지 간다님이 오늘 신변 시원시원야. 아이 감사합니다. 예, 오늘 뭐 방언이 터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벌써 42분이어서 저희가 빠르게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심우정 그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문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대로 그냥 다 수심위도 지금 아직 결론이 안 났죠. 혹시 안 났죠? 네, 수심이 지금 뭐 어떻게 된 건지 좀 알 수가 없는데 내일 인사청문회장에서 확인해야 될 것들 핵심 현안들 뭐라고 보세요? 뭐 이 얘기 나오겠죠. 근데 나오도 뻔하지 않습니까? 말할 게 뭐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습니다.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 언급한 건 적절하지 네, 않습니다. 필요하지 이렇게 않습니다. 빠져나갈 텐데 네. 사실은 지금 뭐 수사심의에 원래는 지금 청탁금지법 여부만 문제됐었고 그다음에 변호사법이나 알선수재 우리가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지금 뭐 직권남용이나 증거인멸, 뇌물수수 검토한다는데 뭐 검토하는 거는 뭐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수사심의라는 거는 그냥 권고 사항이고 네. 수사심의위원회 서류를 다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검찰에서 제시하는 것들만 보기 때문에 검찰이 절대 재판할 때나 이런 거 할 때 모든 서류를 다 공개 안 하거든요. 본인들한테 네. 유리한 것만 공개해요. 그러면 사실은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설령 또 지금 이게 지금 뭐 검찰총장 하필이면 교체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뭐 추가 수사하라 뭐 기소하라라고 한다고 해서 또 검찰이 추가해야 됩니다. 더 해야 됩니다. 해버리면 넘어가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서로 핑퐁 게임 하고 있다라고 보여요. 책임 미루기 하고 있다. 결정은 어느 정도 나 있다. 제가 보기에는 뭐 봐주는 걸로 결정은 나 있는데 그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혐의 없음이나 기소하거나 아주 봐주는 거는 결정은 나 있는데 그 결정을 누가 할 거냐 현 총장이 할 거냐 다음 총장이 할 거냐 이제 그 싸움만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요. 네. 그 이정섭 검사 그 탄핵 그러니까 이게 탄핵 소추 계속 기각이 되거나 하니까 어제 한동훈 대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무슨 마치 이재명 대표 재판 인정 안 하려고 빌드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했거든요. 이거는 아니 검사 탄핵 되면은 뭐 재판 인정 안 하는 거랑 뭔 상관이에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게 지금 기각 사유도 보면 지금 특정이 안 됐다는 건데 결국은 수사가 된 게 없다는 얘기예요. 수사를 해야 지금 혐의들은 대부분 나온 거잖아요. 네.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증거라든지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런 건데 이게 불씨가 꺼진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검사 탄핵 아시겠지만 이 사실은 수사하지 않으면 밝힐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네. 근데 뭐 검찰이 수사 안 하고 있고 공수처 수사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거하고 지금 재판하고 뭔 상관이에요? 그러게. 재판하고 상관없어요. 재판 이미 넘어가서 이제 판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검찰 이 검사가 이게 만약에 탄핵이 되면은 뭐 재판이 중단되나요? 아무 연관 없는 얘기를 자꾸 연결시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검사 탄핵 자체에 대해서 조금 무의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라는 표현은 뭐 좀 적절한 그런 거 있는 무의로 거죠.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저는 냉정하게 검사 탄핵 국면에서는 저는 민주당의 전략 미스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검사 탄핵은 당연하죠. 네. 왜냐하면 검사 탄핵이라는 것이 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수사를 기반으로 보통 탄핵을 하거든요. 그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인데 검사들이 검사 수사합니까? 공수처가 검사 수사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검사 탄핵이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난이도의 업무다. 네. 그러면 검사 탄핵을 하려면은 소위 말해서 밑단에서 검사들부터 조지면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에부터 조지면서 내려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검사들 그 잔잔바리들 건들지 말고 잔잔바리? 죄송합니다. 잔잔바리라 해서 뭐 잔잔바리죠. 그러니까 실무 검사들 건들지 말고 네. 수사 책임자부터 건드려라. 그래서 저는 일관되게 이원석부터 날려라. 이원석 날리고 굳이 한다 그러면은 김영철을 날려라. 왜냐면 장시호 그 위중교사 문제가 명확하게 나왔고 판결문까지 나와 있으니까 이 두 개부터 하고 그 다음에 검사 탄핵이 인용이 되기 시작하면 그걸 탄력 받아가지고 다른 검사들도 정리를 해야지 이걸 거꾸로 하니까 거꾸로 하고 심지어 이원석 총장은 탄핵도 안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완전히 일처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헌재에서는 당연히 기각이 나올 수밖에 없고 기각 나오면 한동훈 장관 같은 사람들도 기고만장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오히려 상대방한테 빌미를 주기 때문에 저는 전략의 미스는 분명히
반응이 있다. 그렇지만 저는 검사 탄핵은 상시화돼야 되는 것이고요. 검사에 대한 국회에 견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이번에 이정섭 검사 건에 있어서도 검사 탄핵을 국회가 한 거에 대해서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인정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합법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논란은 요 정도로 하고 네. 저는 전략전술적으로 민주당이 조금 더 깊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네. 저는 심우정 후보자한테 이걸 물어봐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서 또 도망갔거든요. 결국 기자들이 그 맹탕 질문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간 건데 저는 이제 심우정 후보자는 청문회장에 온 거기 때문에 의원들이 충분히 재질문도 할 수 있고 7분 동안 따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뭘 물어봐야 되느냐. 김건희 명품백 수사, 주가 조작 사안에 대해서 두 가지 수사 사안에 대해서 잘된 수사냐에 대해서 전 물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뭘 두 가지를 따져봐야 되냐. 첫 번째, 검찰이 명품백, 디올백 받은 거에 대해서 청탁금지법으로만 축소해가지고 법을 검토했거든요. 그러면 특가법의 알선수재죄, 변호사법의 문제, 일반형법의 뇌물죄 왜 이것까지 열어놓고 수사를 안 하는지 심우정 후보자한테 따져 물어봐야 되고요. 조사 방식에 대해서도 명품백, 디올백 압수수색도 안 했습니다. 게다가 김건희 여사는 검찰청에 소환조차 못했고요. 제3의 장소로 검사들이 가가지고 자기들 핸드폰을 상납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꼬치꼬치 물어봐야 된다. 근데 심우정 후보자가 아마 이렇게 도망갈 거예요.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저는 답할 수 없습니다. 수사에 영향을 주니까 답을 못합니다. 또 요 얘기로 빠져나갈 거거든요. 그때를 대비해서 그러면 본인 과거 경험을 물어보면 됩니다. 심우정 검사가 그동안에 수사했던 것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진행 중인 거 말고 과거에 했던 것들 좀 우리 의원님들이 조사 좀 다 해놓으셔가지고 일반론을 가지고 심우정 후보자를 압박해 나가야 된다. 전 이런 전략을 통해서 이 수사에 대한 핵심적인 쟁점을 짚고 심우정 후보자의 왜냐면 이제 차기 검찰총장이 되면 검찰을 지휘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역량 검증, 전문성 검증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김건희 건으로 들어가서 어차피 대답 안 하고 도망갈 거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저는 좀 충분한 사전 리서치들을 좀 민주당에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간 지금 뭐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뭐 짚어주셨는데 뭐 동의하세요? 반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반론할 게 없죠. 네. 근데 아마 그런 얘기해도 그때는 뭐 수사 검사였고 지금은 총장 후보자입니다 이렇게 나갈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거가 사실은 얘기돼서 별로 된 적이 없어요. 항상 뭐 검사 출신이나 이런 사람들 나오면 법과 원칙에 따라하고 수사 중인 사안이고 항상 이 얘기하거든요. 그것만 네네.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보기엔 이런 걸로 얘기한다 해서 이 후보자가 뭐 수사를 어떻게 하겠습니다. 뭐 예전엔 그렇게 했으니까 하겠습니다. 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라고 보는데 결국은 아마 뭐 아시잖아요. 지금 심우정 후보자가 관리형이다. 기획통이고 이러기 때문에 네. 현상 유지. 그러니까 뭐 지금 뭐 특수부 출신들은 지금 반부패라고 그러죠. 이 출신들은 네. 뭔가 좀 이 수사를 하려고 하고 뭔가 대드는 것 같으니까 말 잘 들 사람을 임명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는 한치도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뭐 오늘부터는 어제까지는 좀 그래도 뭐 합의도 하고 이런 것 같은데 오늘부터는 계엄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 또 첨예하게 그 쟁점이 생기면서 이게 국기문란이냐 아니냐 일종의 이제 여권에서 근거 없으면 이것은 국기문란으로 역공을 하려는 태도가 보여요. 그러면서 그랬더니 근데 이제 지금 저는 한 여권 궁금한 게 몰래 카메라가 나와도 인정을 안 하는 부류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논거도 제가 지금 여기서 3개 얘기해 줬잖아요. 판결문까지 인용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이것까지 제가 찾아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 정도 해도 어차피 논거 없다라고 또 우길 거기 때문에 정말 집권 여당은 진짜 반성해야 된다. 아니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몰래 카메라가 나오고 녹취록이 나와도 뭐 다 완전 허풍이다, 뻥이다, 뭐 다 부인하고 이래버리니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문명 국가를 이루어서 같이 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재판을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검사하면서 많은 사람들 감옥에 보냈는데 그때 입증 어떻게 했습니까? 다 녹취록 내고 다 진술서 내고 다 이렇게 해서 입증했거든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는 야당이 어떤 증거를 갖고 오고 논거를 대도 논리적으로 완전히 그냥 밑바닥부터 부인해버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대화가 가능할지가 정말 국민들께서 저는 다 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국기문란이 되려면 뭔가 민주당에서 획책하거나 국가를 무너뜨리거나 뭔가 뭐 예를 들어서 계엄령을 준비하거나 이게 국기문란이 되는 것이지. 야당이 문제 원인이 제기한다고. 있어요. 문제 제기하는 걸 국기문란이라고 그러면 야당의 역할이라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의혹이라도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의혹 제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 아니 본인들 입장에서
우리 그런 거 없다. 네. 절대 안 한다. 네. 그리고 그런 상황도 안 온다. 국회의원들 뭐 잡아들일 거 아니고 그 아니다. 기우다. 네. 그럼 하시면 돼요. 네. 이 의혹 제기 문제 제기에 대해서 국기문란이라 그러면 사실은 뭐 하지 말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의혹 제기를. 제기 자체를 원천봉산 이틀막 그렇죠. 이틀막. 이틀막이야. 아니 그러니까 오해받는 게 싫잖아요. 오늘부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네, 우리 네, 네. 집권 여당은 네. 제발 헌법을 지키세요. 법을 지키세요. 법을 지키면 이제 이런 얘기해도 본인들의 논거가 되는데 지금은 헌법을 다 어기고 있잖아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뭐 기우라고 자기들은 얘기하지만은 국민들은 충분히 불안하고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원천봉쇄하고 입 틀어막고 하면은요, 그거야말로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독재적 경향 행태입니다. 독재적 경향 행태. 그러니까요. 지금 전반적으로 참 머리가 아픕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교과서까지 지금 또 난리가 났어요. 그 한국학력평가원이라는 출판사 집필진들이 전부 뉴라이트 성향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승만은 독재가 아니라 장기 집권이고, 또 위안부에 대해서도 대단히 소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심지어 또 제가 아까 체크를 했더니 친일을 했는지 생각해보자. 친일을 왜 했는지 생각해보자. 뭐 아이들한테. 이완용 편드는 거예요 지금? 이완용을? 이런 그 저자 교육을, 중에 한 이런 분. 야, 교육을 진짜. 일본 교과서 왜곡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문제 제기하고 역사 학자들이 일본 교과서 규탄하고 매년 그러고 있는데, 검정 교과서 나올 때마다. 근데 이제는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그것도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친일을 왜 했는지 생각해보자. 이승만은 독재가 아니다. 이러면 위안부에 대해서도 소극적 설명을 하면 도대체 우리가 일본 교과서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습니까? 이게 박근혜 정부 때도 이 교과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네. 사실은 거의 채택이 안 됐어요. 근데 이 출판사도 보니까 뭐 특별히 그동안에 뭐 실적도 없고 이런 게 별로 경험 없는데, 요 집필 중에 한 분이 또 지금 교육부 장관 뭐 부장관으로 갔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의심을 받는 거죠. 왜냐면 검정을 통과했잖아요. 그쵸. 검정 통과가 아시겠지만 국가편찬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서 이제 검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왜 네, 어떻게 네. 통과했을까? 예. 이게 제가 보기에는 1번 의심이 갈 수밖에 없고, 이건 물론 이제 학교에서 지난번에도 거의 그렇게 어거지로 만들어서 했지만 결국 학교에서 다 채택이 안 됐어요. 저는 이것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네. 보여요. 어느 왜냐면 학교에서 이런 뉴라이트 교과서를 누가 채택을 하겠어요. 하겠어요? 왜냐면 학교 운영이나 이런 데서 다 알거든요. 반대하죠. 그렇죠. 예. 근데 이런 걸 왜 계속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도 실패했는데 다시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먹구름이 몰려오면 우리가 비가 올 거다라고 예상이 되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먹구름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비 올 거야라고 얘기하면은 입을 틀어 막고 너 반국가 사범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도 네네. 우리가 이제 계엄 얘기도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독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도에 대해서나 한일 동맹으로 가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왜 문제 제기를 하느냐? 이런 교과서에 대해서 친일적 사관들이 스멀스멀 기어오르고 있잖아요. 이것만 있습니까? 강제징용도 포기했죠. 위안부 역사 문제 포기했죠. 라인 문제 포기했죠. 후쿠시마 오염수 포기했죠. 지금까지 먹구름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고, 이제 우리가 야 이제 비가 오겠네 이야기하니까 본인들이 방귀 낀 놈들이 성내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문제 제기하는 야당이나 국민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입 틀어막을 준비할 게 아니라 네. 이 문제 본질을 고쳐야죠. 근데 본질은 안 고치고 계속 친일적으로 온갖 그 숙주들을 다 키워놓으면서 네. 내년에 가서 이러다가 진짜 독도 공동관리하거나 한일 동맹으로 가면 그때 가서 다시 백을 할 수 있습니까? 다시 원상복귀 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니까 국민들이 문제제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엄 논의도 저는 비슷한 맥락이고, 이 독도 문제나 한일 관계 문제도 전 비슷한 맥락이다. 자꾸 문제 제기하는 야당이나 국민들에 대해서, 언론들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보복하고 입 틀어막고 자꾸 뭐라 그러죠? 자꾸 뭐 이렇게 그 문제 제기하다, 괴담이다, 선전선동이다, 이런 식으로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본질을 고치세요, 제발. 그러니까요. 중요한 지적이에요. 사실은 마지막 남은 게 독도라든지 아니면 한일 동맹 문제인데, 독도 왜 조형물을 왜 치워요? 계속 뭐 야당이든 언론에 지적하니까 뭐 화면을 다시 설치하고 이러잖아요. 네. 왜 공개 훈련도 가끔 하던 거를 비공개로 하고, 맞습니다. 규모도 굉장히 축소하고, 일본 군함이 독도 근처에 왔다 갔다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옛날 같으면 당연히 문제 제기해야죠. 문제 제기해야죠. 그리고 그런 걸안 하기 광복절 때문에 기념사에서도 얘기를 안 해요. 광복절 그렇죠. 기념사에서도 네. 침묵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의심받을 짓을 하고 예. 의심하니까 화를 내니까 우린 황당한 거죠. 그렇죠. 국민들은. 아니, 그리고 사실 이런 겁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언론의 역할, 정치인의 역할, 야당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평론가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아니, 끊임없이 문제 지적을 해야죠. 그래야 고치고 변화하고 하려고 했던 계획을 수정하고, 그렇잖아요. 아무도 감시하지 않으면 그냥 맘대로 함부로 할 거 아닙니까? 지금 하는 식으로 아무 때나 그냥 기분 나쁘면 밥도 안 먹고, 기분 나쁘면 개원연설도 안 와버리고, 뭐 이런 방식
방식으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 얼마나 무례한 아니 겁니까? 지지율도 23% 갤럽 기준으로밖에 안 되면서 비판 안 받겠다? 그럼 자기 맘대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지율이나 한 70% 되면서 자신감 보이면 뭐 그러려니 하겠어요 제가. 근데 지지율도 무슨 공부도 더럽게 못하면서 23% 아니 더럽게는 죄송합니다. 너무 못하면서 제가 흥분해가지고 김 변호사님 좀 품격이 품격 있게 그러니까 공부도 우리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송. 네 너무너무 못하시면서 23% 주제에 뭐 그렇게 비판받는 거에 대해서 화를 내고 목에 잘났어요? 아, 화나잖아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공부도 못하면서 아는 척이나 해대고 이러니까 이 심각한 거예요. 아주 심각한 착각에 빠져 있어요. 얘기하잖아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지금. 병원 좀 가봐요. 현장에 좀 가보세요. 이렇게 오히려 제안을 하잖아요. 근데 4월달에 가보고 여태 안 가봤다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근데 윤 대통령 병원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대통령 간다 그러면 뭐 다 잘해놨겠죠. 다 해놓고 있겠죠.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암행어사처럼 가봐야죠. 그렇죠. 사실은. 자주 가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런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이렇게 박절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대통령이 조금만 잘해주면 아유 그래도 응원하죠. 대통령 믿고 가야지. 그래도 우리가 뽑은 대통령인데 왜 자꾸 그 사람 흔들어? 오히려 이렇게 역풍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의료 문제 그렇죠. 안보, 외교 안보 그렇죠. 친일 문제. 경제도. 그렇죠. 핫한. 경제 심각하죠. 민생 엉망진창이죠. 교육 이렇죠. 세상에 어느 분야 하나도 그 더 심각한 건 당정 갈등이 밥 먹는 것 갖고 싸우니까 환장합니다. 아니, 무슨 노선 갖고 싸우면 제가 이해하는데 노선도 그러니까. 없고 밥을 뭘 시켜 먹냐, 먹으면 소화가 되냐, 소화불량이냐. 아니 그거 가지고 우리가 왜 싸움 구경을 해야 돼요? 재미도 없고. 아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검사 둘이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 하니까 사실 뭐 사랑 싸움하는 거예요, 뭐냐면 둘이 검사들은 이게 타협이라든지 이런 게 잘 없거든요. 그냥 자기가 정해놓고 그게 가야 돼, 아니면 말아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봐도 유치하잖아요. 뭐 밥 먹고 뭐 괜찮지 밥을 않아. 먹니 안 먹니 갖고 오니 안 오니 갖고 맞아요. 싸우고. 진짜 답답하다. 수준 이하예요 정말. 그러니까. 수준 이하. 해피바이러스님께서 신인규 핵사이다 속 시원하다. 아, 우리 현 변호사님이 원래 핵사이다고 막 이런 건데 조금 워낙 잘하시니까. 주춤해지셨어. 조금 아까 아 요즘에 저 진짜 뚜껑 많이 열립니다. 진짜 나라를 걱정하면서 많은 국민들 아마 뚜껑 다 열리실 텐데 아니 뭐 사우나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 땀 빼잖아요. 저는 그냥 머리에서 열이 나와요 지금. 아, 사우나를 안 가도 스팀이 나와 머리에서 열 받아서 뚜껑 열릴 것 같아 드림 진짜로. 연구소에 열라면 안 되는데 냉철하게. 아 요즘 과부하 걸립니다. 드림 연구하는데 과부하 걸려 진짜. 인디고님이 5만 원 싸주셨어요. 현변택 배지 달았어야 하는데 억울하다. 항상 응원합니다. 이거는 현 변호사님 드려야 되겠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하여간 저희가 오늘 월요일 그 정치권의 현인들을 모시고 저희가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그 중요한 건 좀 뭔가 손에 잡히는 좀 정치 효능감이 있게 이 국면이 좀 돌파가 됐으면 좋겠는데 나 싫어, 나 안 해, 나 안 가, 나 안 먹어 뭐 이런 방식으로 대통령의 정치가 진행이 좀 되고 있고 그리고 당정 간의 갈등이 뭐 저도 취재 보면 내용이 나오는데 거의 막 육두문자에 뭐에 막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안 좋다 분위기가. 예, 그런 점. 저는 정치계 두 명의 저는 이제 현인이 필요하다고 보는 게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 좀 자주 만나셔가지고 좀 많이 참교육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치가 뭐냐, 정치학 개론부터 좀 가르쳐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자주 몰래 독대로 좀 가르쳐 줘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한 분 또 필요하신 분이 이제 오은영 선생님이죠. 정치적 금쪽이들이 너무 좀 많기 때문에 이 버르장머리를 다 고쳐놔야 됩니다. 그래서 오은영 선생님이 좀 필요해요. 정치적으로. 아니 너무 속 좁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표를 상대로 정치계 오은영은 저 신인규 변호사를 추천합니다. 아니 오은영 선생님이 애기들만 지금 버르장머리를 고칠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부터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돼요 지금. 이렇게 옹졸할 수 있습니까? 속이 좁아가지고. 저는 한동훈 대표한테 딱 한마디 하고 싶어요. 네, 한마디 하십시오. 쫄지 마. 쫄지 마. 쫄바지 쫄지 말고 본인의 걸 해야 돼. 그래야 정치로 살아. 쫄지 말라. 아니 한동훈 대표가 학교 후배 아니에요? 나이 미치죠. 그래도 어쨌든 본인 입장에서는 이 사실은 본인이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대통령도 하고 싶고 뭐 어쨌든 좀 지지도 나오시고 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거를 본인의 정치적 욕망을 숨길 필요가 없어요. 자꾸 뭐 국민 눈높이 얘기할 게 아니라 뭐 그냥 겉으로는 그렇게 하더라도 밀밑에서도 얘기하고 또 결국 그 의원들을 본인 편으로 만들어야 돼. 그러면은
밥도 먹고 뭐 술은 안 먹으니까 네. 뭐 제로 콜라를 먹든지 뭐 커피를 마시든지 자꾸 소통하면서 제로 콜라는 많이 드셔. 그러니까 자기 편을 그래도 한 최소한 한 3분의 2, 30명을 만들어야 돼요. 네. 그래야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 쫓겨나는 거 보세요. 그때도 원내고 맞아요. 별로 없으니까 그냥 쫓겨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쫄지 말고 자기 편 많이 만들고 야당과 소통하고 그다음에 자기 당내에서 네. 자기 편 많이 만들어라. 학교 후배인데 영상 편지 한번 띄우세요. 하얀 카메라 보시고. 한동 대표님 쫄지 마시고 네. 열심히 해서 꼭 본인의 원하는 뜻을 이루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저도 한마디 해도 돼요? 네, 한마디 하세요. 한동훈 네. 대표님 영상 편지. 마음이 많이 힘들고 좀 안쓰러워 보일 정도인데 쫄바지 이제 좀 벗으시면서 우리 취재 편이 좀 많이 보세요. 그럼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 많이 보시면 예. 좀 이렇게 돌려보시고 두 번, 세 번. 기왕 하는 거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랑 알림 설정도 좀 해주세요. 그 슈퍼챗도 받습니다. 그거 쏘시면 돼요. 슈퍼챗도. 좋은데 쓸 거니까 네. 좋은데. 아유, 두 분 오늘 월요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저희들이 또 이번 주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진짜 현인을 만나서 지혜로운 의견을 예, 얻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